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영화의 은밀한 매력. 스물아홉 번째,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오직 사랑뿐.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재석 PD입니다. 이제 연말이 이제 거의 이제 연말이고 또 2020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요 방송이 송출될 때는 이제 새해가 새해 2023년이 이제 아. 코앞이고 또 한편은 또 내년에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연말과 새해를 맞이해서 좀 따뜻한 나름 이 영화가 표현하는 거 좀 차갑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 따뜻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할까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죠. 84년도쯤에 아프리카에 특히 이디오파에 식량이 어떤 기근이 생기는 바람에 큰 가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굶어 죽는 일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뭐 처음에 영국에서 그 가수들이 모여서 밴드 에이드라고 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기금을 모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미국에서 US for 아프리카라고 해서 위아더월드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만들었던 밥 갤로프란 그 붐타운 레츠란 그 밴드의 리더가 그걸 주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는 노래 한번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It's Christmas time. There's no need to be afraid. At Christmas time, we let in light and we banish shade. And in our world of plenty, we can spread a smile of joy. Throw your arms around the world at Christmas time. But say a prayer, pray for the other ones at Christmas
밴드에이드의 두 데이 노 이츠 크리스마스를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이게 그 아프리카의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유럽의 선조들이 그들의 침략에 의해서 사실은 야만을 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네네.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어쨌든 후손들이 그 아티스트들이 또 모여서 다시 그걸 네,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 밴드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박겔도프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그 라이브 에이드라고 들어보셨죠? 그 네네네. 보헤미안 랩소디 보시면 네, 맞습니다. 퀸이 공연을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라이브 에이드 장면이거든요. 그게 그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과 뉴욕에서 두 군데서 동시에 같이 한 내가 보면 19시간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그게 사실 그냥 우리가 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유명했던 라이브 에이드라고 우리가 그렇죠. 일컫는 장면들이 그렇죠. 그런 그 그걸 통해서 기금 배경이 마련, 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네요. 예, 기금 마련을 좀 했었고요. 나중에 박겔도프는 아마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기근 뭐 하여튼 뭐 굶어 죽거나 아사나 막 그런 것들은 예전만큼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해서 좀 끔찍했던 그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인데요. 제가 청주에서 이렇게 지역 미디어 강사로 좀 활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청주에서 좀 30분 정도 떨어진 미연이라는 곳에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같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었는데 오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했던 것 중에 내용이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을 구성하는 이미지 한 5개를 좀 찾아와 보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걸 찾아온 걸 같이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한 친구가 되게 살벌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매달아 있는 사진. 여기는 그림이 나오죠, 그죠? 네. 목매달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요 사진을 이제 예, 보여주신 그쵸. 거군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며칠 전까지 죽는 생각만 하다가 네네. 요즘에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6살에 어머니가 가출했는데 네네. 자기 때문에 자책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음. 근데 보통 이게 나 때문이야가 많아요. 보통 그 어린 시절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나 때문에 뭐가 생겼어 하는 그런 자책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친구도 그런 전형적인 친구였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폴라로이드로 이제 어떤 자기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한번 실물 사진을 찍어보라. 사물 사진을 찍으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돌을 찍어온 거예요. 그냥 돌이요? 바위 사진 찍어오더니 그 밑에 이제 글씨를 좀 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하는 식의 글씨를 쓰더니 나는 마음이 단단하더라고 써놨더라고요. 야. 그래서 발표하는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의미였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이제 그 자기 얼굴 사진 찍으면서 또 이제 자기 한번 미래를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두 친구들한테 다 프로 게이머 꿈이었죠. 뭐 어쨌든 친구들 물어보면 자주 나오는 익숙한 단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튜브, 뭐 인터넷 방송인 그쵸. 이런 유튜버들, 얘기들을 종종 맞아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게 그들한테 구원이죠. 돈 많이 버는 게 가장 구원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겨우 그거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친구들의 환경 속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면서 역시 열악할 수밖에 없구나. 특히 시골은 아시겠지만 그 온전한 가정이 이루기가 사실 어려운 환경이에요. 제가 한번 그 파리 텍사스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가출하는 어머니들이 많았었다고. 시골에서. 네네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골로 그러니까 가령 남자들의 고향으로 주로 여성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주해 오는 네,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뭐 이제 멀리서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오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그 남자들의 고향이거든요.
보통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할 때도 그렇죠.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의 고향으로 많이 한국의 오시죠. 국내에서 결혼해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이주해 오는 형태인 거죠, 그죠? 네네. 가령 여자의 고향으로 가서 남자들이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요즘 조금 이제 변화가 이제 나오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보면 대부분 이주해 오는 형태였지요. 그 자기의 고향도 아닌 상태에서 여성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했고, 그러면 또 남자라도 좀 따뜻하면 남편이라도 따뜻하거나 하면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 고향 동네 친구들이랑 자기가 살았던 방식의 삶을 계속 유지하니까 그 여성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가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가출한 아이들을 감당하는 건 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하는 형태죠.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친구들이 참 많죠. 예. 그 고랬던 시절을 들으면서 이제 영화 있으면서 이 친구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논의 러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ve is real. Real is love. Love is feeling. Feeling love. Love is wanting to be loved. Love is touch. Touch is love. Love is reaching. Reaching love. Love is asking to be loved. Love is you, you and me. Love is knowing we can be. Love is free. Free is love. Love is living. Living love. Love is needing to be loved. 네, 존 레논의 러브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친구들 만났을 때 공교롭게도 영화 버팔로 66을 봤어요. 이게 빈센트 갈로의 감독이면서 배우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정말 어. 뜬금없는 그런 증오심을 가진 친구죠. 아 그러면 그 초등학생 분들을 만난 그날 그때, 밤에요. 아. 그래서 교도소를 나온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화장실을 찾다가 어느 댄스 교습소에 들어가서 여자를 네네. 납치하죠. 그래서 분위기 인쇄해야 된다고 하고 자신의 가짜 분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협박을 하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사실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미식축구 도박에 내기를 걸었다가 그 도박을 걸었던 축구 선수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는 돈을 잃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교도소를 나가면 그 선수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게 유일한 꿈이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사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간 부모들도 되게 이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친구였던 거죠. 고슴도치 같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던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다녔던 여자애가 있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미식축구 선수를 이제 살해하려고 모텔을 떠나려고 했던 새벽에 여자가 이제 불길한 얘기를 하니까 그에게 다시 돌아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좀 칭찬을 하죠. 너는 뭐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 너를 사랑해 하고 말하죠.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파이란이 또 떠오르기도 해요. 파이란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 어쨌든 정략적인 그 위장 결혼을 한 상대방 네네. 파이란을 이 강제란 주인공이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지만 편지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기의 존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버팔로 융의 주인과 좀 너무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이란의 강제도 그 사랑한다, 당신 뭐 소중하다 하는 말 한마디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자기 삶을 찾아가다가 이제 결국 비극을 맞이하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이들을 구원하는 건 오직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수업을 끝내고 이제 떠나는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사랑한다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좀 당혹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겸연쩍게 인사하면서 떠났는데 어떤 뾰족한 수단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사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거든요. 가정. 네. 따뜻한 가정, 그들을 좀 품으시는 가정들인데 그게 없다면 그런 유사 가정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약간 무기력도 들긴 하지만 최소는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 흉악한 범죄들 일어날 때마다 막 돌팔매를 많이 던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내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친구들이 아마 어쩌면 그런 쪽으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돌팔매만 던지지 말고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런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그런 친구들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면 이제 범죄자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보도가 되고 또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건마다 또 다른 면도 있지만 반응이 다른 면도 있지만 정말 강경한 어떤 벽을 친다는 어떤 생각 이런 그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공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마다 그런 것보다 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조건들 각각의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어떤 조건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조건에 그냥 굴복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굴복당한 사람들에서 너는 네가 의지가 문제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사람은 다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거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지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거에 그쵸. 대한 신화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리고 부분이죠. 또 그 의지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환경에 살았던 친구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인간이면 누구나 당위적인 얘기로 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악순환되거나
그 수용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다음 친구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유럽과 미국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유럽에는 그 유럽의 노르웨이 교도소 보셨겠지만 거의 네네네. 호텔 수준의 그 교도소를 네네네. 보여주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의 교도소나 미국의 교도소 방식을 보면 너희들 다시는 여기 들어와서 이런 데 들어오지 마. 하나님 경고조로 아주 그러니까 가혹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그들이 마음을 고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냐? 나아지지는 않는 거죠. 계속 계속 그 범죄는 악순환 돼서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뭐 정말 별단다고 하잖아요. 그게 계속 그걸 했던 친구들 계속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게 악순환돼서 사회 나가면 또 다시 차갑게 그들 대하는 사회를 마주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또 교도소로 오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화 과정이나 아니면은 배경에 있어서의 결핍이 좀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생각 가치관들은 결핍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느낌의 것들이고 지금 사회 모습도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슬기로운 뭐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요. 그러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교도관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교도소관이 있는데 그 친구의 인식이 보면은 그 어쨌든 그 범죄자들에 대한 태도가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정말 인간에 대한 가장 뭐 말종으로 생각하든지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친구는 끊임없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하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팔로 66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서 펀치드론 클러브가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방황을 하던 주인공이 오늘 갑자기 좀 여성을 만나서 갑자기 좀 삶이 좀 변하게 되고 이 영화 버팔로 66 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 시퀀스가 영화의 좀 핵심이지 않나 그쵸,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그래도 비극은 아니었던 그런 결말 그리고 또 사랑을 확신하고 또 긍정하는 그런 결말들이 많이 비슷하고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젠더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편한 장면들이 있어요. 이 여자가 그죠 구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쩌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캐릭터를 보면 그게 가능했던 인물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이제 보이기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사회에서는 어쩌면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일상화돼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겠지만 그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서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영화를 보고 나면 여러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고 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해석이나 그쵸. 또 뭐 영화에서 좀 비어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사실 결말 이후의 부분이든 아니면 여성 캐릭터의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보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었던 점이 그 이제 남자 주인공 빌리의 자신과 또 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가정 이 부모님의 모습부터 조금 어떤 점들이 영향을 이 빌리에게 영향을 줬는가 하는 부분들이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약간 뭐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면서 얘기할 부분들이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조의 그런 사람을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아침에 제일 먼저 보는 사람 자기 전에 절박하게 찾게 되는
사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영원을 얘기하는 사람 갑자기 비가 내려도 필요한 우산은 하나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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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서로를 가장 행복하게 가끔은 가장 불행하게도 만드는 사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늘 함께 이겨내든지 늘 함께 질 거라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빠빠빠빠 빠빠빠빠 유주의 그런 사람 들어보셨습니다. 영화 백인의 사랑 배우 되게 익숙한 배우죠. 네, 안도 사쿠라. 네, 특히 그 어느 가족에서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눈물 장면을 통해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던 사람이 배우였죠. 이 제목이 백인의 사랑이냐 하면 이 친구는 백엔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엔입니다. 그 이제 주인공이 조금 있다가 또 얘기될 거지만 이제 그 주인공이 일하는 데를 백엔샵이라고 그쵸. 찾아보니까 백엔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다이소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다 보면 거의 이게 영화의 주제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마지막에 홍보송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마지막 주제가도 또 인상 깊은 영화죠. 그이 직구는 33살이죠. 네. 30이면 뭐 히키코모리와 다름없죠. 뭐 일본은 워낙 히키코모리 유명하니까. 그래서 변변한 직장이 없고 부모님들이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 집에 살고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이혼하고 돌아온 여동생이 조카와 게임을 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사실 그것도 좀 조카를 약간 조금 함부로 대하는 느낌도 약간 조금 보이기도 하죠. 어떤 부분에서 좀 걸렸어요, 조카를? 그냥 그 뭐 어떤 주인공의 그냥 캐릭터 묘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그 약간 조카랑 게임을 할 때
약간 뭐 손짓이나 이런 것들, 행동들, 같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에서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나름의 평화로운 생활도 여동생과 한바탕 몸싸움을 벌이죠. 사실 여동생이 계속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치코한테. 어쨌든 그냥 무기력하게 이제 집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싸움하고 집을 나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그 백엔샵에 취직하고 그다가 우연히 술에 쩔어서 쓰러진 권투 도장의 선수를 도와주죠. 근데 평소에 이치코가 좀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었죠. 사실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는데 그죠? 그 약간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구씨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그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았고요. 사실 또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또 그 구해주기 전에도 사실 그 권투장 그 권투 뭐 시합장 이로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좀 눈여겨보고 발걸음을 멈추는 장면들이 네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그 주인공이 좀 괜찮은 남자랑 좀 만나길 바라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 결핍된 남자를 만나면서 또 다시 거기서 그냥 또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냥 어쨌든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남자도 보면은 그런 척 하고 있지만은 비슷한 남자지만 나중에 또 배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쩌면 그게 현실의 모습이라서 더 네. 나는 사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괜히 거기서 뭐 멋진 나타나서 그래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좀 나았던 것 같고요. 영화 전체적으로 좀 약간 표현하자면 약간 궁상 맞다, 약간 그쵸. 이런 느낌들이 구질구질하죠. 네 그런 느낌들이 사실 뭐 여과 없이 잘 나와서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불편한 사람들도 있죠. 네, 자기와 생각에 맞는 게 맞지 않는데 근데 그 영화는 자기의 구상대로 떠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현실에 그런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들 막 분노하는 사람들 있죠. 아유 저런 남자랑 왜 만나 이게 거리두기를 못하는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인데 근데 그 남자친구가 권투 시합을 하는 가서 찾아가서 그녀의 삶을 뒤집는 결정 장면을 보이 컨트롤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사실 음. 그 일을 하고 이 남자 주인공이 바나나맨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항상 그 편의점에서 바나나를 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돈을 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권투 시합에 나오니까 티켓을 이렇게 줌으로써 이 본격적으로 이제 권투라는 곳에 복싱 이렇게 좀 몸을 들이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그 시합을 하게 되는 장면이 승자 패자가 이렇게 서로 포옹하는 장면을 보면서 좀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를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합이 끝난 후 서로 껴안는 장면이 굉장히 이 친구한테 뭉클했던 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컨트롤을 하기 시작하고 이치코의 눈빛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른했던 몸도 굉장히 탄탄하게 변해요. 첫 장면에 보면 집 나가다가 헐렁한 그 추리닝을 입고 나가다가 넘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어쩌면 대표적으로 그런 이치코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전에 한번 얘기했던 아우바디, 네네네. 아우바디 10년 동안 자기 몸을 학대했던 사람인 거죠. 그냥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살았던 사람도 보면은 추리닝으로 되게 헐렁한 추리닝으로 이제 그걸 대변하기도 하죠. 약간 이제 뭐 뻔한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이들한테는 그런 헐렁한 옷들이 자기를 편안하게 이제 감싸는 옷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묘사들이 요즘 상황에 좀 더 어울리고 또 현실감이 넘치는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나른했던 몸도 이제 탄탄하게 변하죠.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뭐 짧게 편집을 해나가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첫 장면에 그 이치코와 마지막 장면 이치코는 그 아, 네, 다르죠. 체중을 또 배우가 감량하기도 해서 그쵸? 예, 눈빛도 달라지고. 예, 인상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시합에 성사돼요. 하지만 치열한 난투전 끝에 시합에 지게 되죠. 이게 보통 이런 영화들 보면은 마지막에는 정말 승리를 하면서 봐라 이렇게 자기 삶의 생각 태도를 바꾸니까 성공하지 않냐는 그 계몽적인 결말을 끝나게 마련인데 네, 이 감독은 잔인하게도 시합에 지게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시합에 이게 지게 되죠, 그죠? 사실 일방적으로 좀 맞는 쪽이긴 했었죠 거의.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시합에 지긴 했지만 막 비척거리면서 이제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서 껴안으면서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리죠. 그런 이해가 됐나요? 그런 장면이? 네.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중얼거리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걸 좀 이해가 됐나요? 이 부분은? 사실 왜 감사합니다를 할까요? 이게 사실 처음에 장면도 보면은 조카랑 하는 게임도 일단 격투 게임이잖아요. 예. 격투 게임인데 뭐 게임 안에서는 160연승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카가 되게 막 봐주지도 않냐면 어린이 봐주지도 않냐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그 이후의 장면에서도 보면은 주인공은 좀 패배에 좀 찌들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런 어떤 폭력성도 게임으로서 좀 해결하고 싶었던 이런 패배의 찌듦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폭력성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해결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까 얘기했을 때도 서로가 좀 포옹을 하면서 그 권투의 경기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치코라는 인물은 그런 폭력성과 동시에 좀 그런 포옹이나 따뜻한 그런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그런 것을 좀 두 개를 동시에 좀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감사합니다를 네네. 중얼거렸을까를 이거 노래 한 곡 듣고서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사의 공인을 다시 봤어요. 저는 사실 우리 한국의 최고 소리꾼은 난 장사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사익 씨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 2번 정도 공연 연속 봤었고 간만에 봤는데 이제 나이 들긴 하셨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의 힘은 뚝배기 같은 그런 우리 한국인의 그런 목소리는 좀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도 이렇게 옥천에서 공연을 아니요 저기 하셨었죠. 전주에서 봤습니다. 아, 저번 네네네. 주에 봤는데 네네네. 다시 감동을 받아서 요즘에 장사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 19순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하여도 울어 생각만 하여도 울어 수줍은 19살 놈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내 가슴에 숨어있는 장미꽃보다도 붉은 19순정이래요 그대의 속삭임을 내 가슴에 가만히 나 몰래 담아보는 내 가슴에 담아보는 진주빛보다도 고운 19순정이래요 보기만 하여도 울러 생각만 하여도 울러 수줍은 19살 놈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가슴에 숨어있는 장미꽃보다도 붉은 19 순정이래요. 장사익 씨의 19순정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네 아까 말씀해 주려고 하셨던 부분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는 네. 그렇죠.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왜 시합에 졌는데 왜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릴까?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친구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컨텐츠 클린치 장면이잖아요. 네네. 그런 장면 때문에 사실은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 친구도 그 어렵게 시합에 성대하던 집에서 시합 기록 되긴 졌지만 어쨌든 자기와 순수하게 마주한 상대잖아요. 순수하게 자기를. 네네. 그동안 자기를 마주했던 사람들은 없었고 뭐 비아냥거리거나 사실은 우습게 여기거나 그랬었거든요. 심지어 가족들조차 동생들조차도 자기를 계속 비아냥거리거나 조속거리로 사실은 그 남자도 사실은 나중에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순수하게 이 사각의 링에서는 자기를 그런 편견 없이 마주했던 치열하게 상대했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는 처음으로 그런 자기를 좀비처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서 했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저는 이 감사합니다가 나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마지막에 보면은 되게 그 남자가 어쨌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서로 이렇게 마주 거리 두고서 한참을 서 있게 해요. 롱테이크로. 야, 그렇죠. 이런 장면 보면서 이 영화 그냥 뻔한 상업 영화 스타일도 같이 섞이긴 했지만 네. 나름 이런 방식의 현실적인 결말을 끝내는 게 너무 전 괜찮았어요. 음.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런 영화들 보면 되게 게으름에서 승리해서 인간 승리. 그럼요. 특히 헐리우드 영화들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작품상 받을 정도로 되려면 승리하면서 박수 받으면서 끝나야 되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끝나는 게 너무 괜찮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계속 여기서 패배할 것인가? 그렇게 계속 패배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암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해피엔딩이 유보되는 혹은 해피엔딩이 안 될 수도 있고 계속 뭐 시합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삶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친구가 패배하면서 끝나면서 그런 마지막 점을 그렇게 마무리한 게 너무 좀 되게 좋았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감사합니다라고 그 말하는 장면에 대한 해석이나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영화가 약간 위플래시의 마지막 장면도 이제 그 마지막 장면 뒤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 긍정적인 해석도 있고 부정적인 해석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좀 영화에 나왔던 주위 상황들을 생각하면 어떤 약간 부정적인 해석도 좀 쪽으로 조금 기울지 않았나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부정적인 해석이나 일단 영화에서 좀 둘러보면은 일단 영화의 제목도 백엔의 사랑이잖아요. 네. 결국 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또 이야기도 영화의 좀 얼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중간에 이제 해고가 돼서 일하지 않게 되지만 그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링 바깥에서는 좀 이 주인공의 어떤 미래의 모습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현실에서의 어떤 애인이나 혹은 뭐 애인 뭐 앞으로의 애인이 될 혹은 뭐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링 위에서 순수하게 좀 그 상대방이 마주했을 때의 그런 그 기분 혹은 그 대답이 감사합니다였다면 약간 아까 말씀해 주신 아워바디의 주인공처럼 그 영화의 주인공도 나중에 보면 이 러닝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강박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 주인공 여성이 이제 권투 이 링에 올라올 수 있는 나이는 또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또 링 안에서의 좀 상황만이 좀 자기를 순수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도 강박적으로 좀 그 권투를 할 수도 있고 강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기도 하고 또 현실의 모습들이 마지막 장면에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이기에 좀 더 약간 뭐랄까 분동 터진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면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면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우바디도 사실 변했어요. 아우바디도 네네네. 보면은 성적인 욕망이 주체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자기가 주체로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네네. 여기서 주인공이 가감하게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들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는 진짜 어떤 삶의 주체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제가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물론 환경의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삶의 변화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온도를 체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네. 내 마음의 온도가 어떤지 상태를 봐서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은 따뜻한 곳으로 모이는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기 마음의 온도가 만약에 차갑다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하면서 네네. 근데 보면은 학교에서 보면 악순환이 되는 게 자기 마음의 온도가 따뜻하지 않은 친구가 계속 누군가를 자꾸 강박적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의 온도를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지만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얘를 온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약간 매력적인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누군가 찾아올 수가 있는 저기가 조건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그전에 히키코모리 집에서 있었던 친구는 아무도 아마 들어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그 잠깐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그냥 다른 더 좋은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동시에 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몸의 변화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은 자기가 침체되거나 다운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몸의 변화거든요. 몸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동시에 그것이 이제 마음까지 조금씩 신념이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치코는 어쩌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 한 70, 60, 70%는 그 정도는 좀 궤도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네. 말씀해 주시니까 아오바디랑 이 백인의 사랑도 음. 사실 그 변화의 좀 조짐이 시작되는 순간이 영화의 그쵸. 거의 그 큰 그렇죠. 얼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마무리해서 뭐 이제는 뭐 100% 네. 성공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다시 다운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는 그러니까 그 해피엔딩이 그런 결론을 맺는 해피엔딩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지를 남겨주는 해피엔딩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충분하게 그런 궤도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 마음의 온도도 좀 조금씩 올리면서 주체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런 기복을 반복하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건강한 성장을 담보하는 영화죠. 그래서 이런 게 네. 정말 좋은 성장의 영화들인 거죠. 그냥 뻔하게 제가 말했지만 여기서 그냥 승리해서 막 성공해서 너 성공했어, 성장했어 하는 걸 마침표로 찍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은근하게 암시를 주는 영화들이 정말 괜찮은 영화들인 거죠. 네, 영화의 첫 장면처럼 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다시 또 뭐 좌절을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처럼 또 다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랑 유사한 영화 로키예요. 로키라는 영화도 보면은 네. 마지막에 끝나면서 얘도 사실은 그냥 시합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갔다는 거. 그 의미를 두면서 결국은 찾는 건 여자친구 부르면서 끝나잖아요. 애들이야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도 보면은 헐리우드식이라면 정말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건데 네. 어쨌든 그런 방식 그러면서도 저 친구가 변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로키도 열심히 시합에 하기 위해서 계속 막 샌드백도 치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어쨌든 그 전에 그런 그런 쌈마이 같은 삶에서 좀 뭐 벗어나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체를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영화도 어쩌면 그런 면에서 세련되게 그냥 뭐 그 상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참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 친구 울잖아요. 끝까지 한번 성취감을 맛보고 싶었는데 근데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뭐랄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눈물들조차도 어쩌면 이 친구의 자기 삶에 이제는 성취감을 맛보고 싶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걸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겠죠. 또 한 번 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느낌들이나 그거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 처음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이치코가 사실 우는 장면도 음. 영화에서 사실 손꼽거의 음. 있잖아요. 한 두 음. 장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실 울음이라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변화의 좀 시작 그렇죠. 그런 의미도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뭔가 끝까지 한번 성취감을 맛보고 싶었는데 네. 물론 껴안고 감사합니다는 하겠지만 이 친구는 한번 누군가에게 난 존재감, 자기 성취감,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감독은 잔인하게 그런 장면을 안 보여주죠. 그래서 관객들도 답답해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얘가 정말로 계속 이렇게 이런 삶을 살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도 왜냐하면 가능성을 남겨주고 이 영화는 마무리하는 영화라서.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 You Are the World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 노래 자체가 약간은 좀 이게 미국 중심의 그런 노래란 가사가 보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 가사는 조금 유치해요. 마이클 잭슨이 이제 참여하고 스킨치순을 같이 했는데 저는 이 You Are the World는 그것보다는 더 그 대단했던 그 아티스트의 노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 그것만 들어도 저는 이거 황홀해요. 그것 때문에 이 위아들들을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저희 방송에 나올 때는 이제 완전히 2023년으로 그렇죠. 24년에 넘어가서 넘어가게 됐네요. 네. 그때도 이제 2022년 그 뭐 베스트 영화들 그렇죠. 그런 영화들을 이제 또 골라보고 네. 저희 방송도 이제 한 1년이 네. 됐네요. 하다 보니까 네. 혹시 이제 앞으로도 또 얘기를 할 거지만 1년 동안 어떤 저희가 첫 방송 때부터 지금까지 30회를 또 목전에 두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소감이 있으시다면 좀 아쉽죠. 뭐 이게 여기서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준비가 좀 안 돼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하여튼 뭐 올해 한 해 이제 조금씩 이제 코로나로 벗어나는 시점이라서 다들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내년에 또 뭐 이렇게 불길한 얘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 각자 현장에서 자기 삶을 좀 찾아가는 시간, 그 좋은 영화 보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재석 씨는 뭐 소감? 네. 저도 사실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 시작할 이 초창기 때 정말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진짜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영화들 사실 전에는 좀 취향에 맞는 영화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좀 골라서 봤다면 사실 이번에 봤던 영화들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 합치면 거의 한 50편은 훌쩍 넘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들이 또 다른 해석을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아예 들어보지 못했던 영화들을 또 보기도 했어요. 이번에 버팔로 66 같은 경우는 제가 살면서 이제 접하지 못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파리 텍사스 같은 경우도 그런 영화들 보면서 되게 다양한 그런 관점들, 주제들, 또 스토리들 갖고 있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 보면서 좀 많이 인상 깊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노래 위아더를 하면서 2020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t go on pretending day by day that someone
change. W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